조용하던 교실을 술렁이게 만든 건 무엇일까? 아, 신기하다. 대박. 진짜 누가 했냐 이거 진짜. 시 노트 같은데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학교 안에서 보내는 시간 공책의 주인은 올해 대학생이 된 김태은 양.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인 거지 이게 우리한테 어떤 강요가 되고 우리에게 슬럼프를 주는 일이 되고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즐기려 노력했던 태은 양의 공책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 펼쳐나간 마인드맵과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필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공부법을 만들어 온 태은 양. 스승들에게도 인정받은 태은 양의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시의 흐름과 연결성에 집중한 공부법이 지금 공개된다. 충청남도 천안. 고려대 경제학과 입학을 앞두고 태은 양이 찾아간 곳은 학창 시절을 보낸 고등학교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기분이 어때? 대학생 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대학교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동아리 활동이 이번에 설명 들어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는 하나는 꼭 들어보려고요. 그냥 이제 대학생이고 캠퍼스 생활과 전공 분야에 대한 공부. 어느 것도 놓치기 싫은 태은 양은 학창 시절 어떤 학생이었을까? 고등학교 다시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학급에 사자성어를 게시하면 자기도 공부가 되고 친구들에게도 공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먼저 전했을 때 아, 저런 학생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기 발언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급 일기를 썼을 때 태연이의 그 내용들은 주변 친구들을 많이 보살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던 그런 정이 깊은 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대학에 잘 지내고 또 놀러와. 네, 그럼요. 선생님들도 올해 화이팅. 화이팅! 네. 친구들과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하며 빈틈없는 학창 시절을 보냈던 태은. 그래서일까? 학교는 태은 양에게 특별한 장소였다. 여기가 제가 3학년 때 공부하던 교실인데 여기가 제 자리, 제 이름. 사실 여기 이렇게 졸업하고 앉으면 되게 감회가 새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다시 방학 끝나면 여기 와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저기 창문 쪽이에요. 창문을 열어보면 하늘부터 교정 전체가 다 잘 보여요. 밖에 있는 나무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도 되게 공부할 때 힘이 되는 측면이 있고 공부가 저에게 극복의 대상, 어떤 슬럼프를 주는 존재, 저를 매몰시켜버리는 존재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새벽 6시 30분. 누구보다 먼저 등교를 해 하루를 준비했던 태은 양. 공부에 갇혀있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공부를 소홀히 한 것 또한 아니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공부의 양을 정하고 성실하게 공부했다.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했지만 취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가 가장 어려웠죠. 시를 먼저 제가 이해를 했어야 하는 거였는데 시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 해설만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다른 과목들과 같이 핵심 요약 암기와 문제풀이에 치중했던 시 공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엔 한계가 있었고 태은 양은 점점 공부에 지쳐갔다. 그러던 중 공부 방법에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한 것이다. 시에서
시에서는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풀어낸 게 시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은 어떻고, 나의 존재는 어떻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시인데, 그럼 이 시도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한 암기보다 시를 종합적인 흐름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태은. 취미로 즐겼던 캘리그라피를 이용하니 교과는 극대화됐고 공부는 재밌어졌다. 이 노트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썼던 문학 노트예요. 독특해 보이는 태은 양의 공책에는 어떤 공부법들이 정리되어 있을까? 여기 이 시를 보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시집을 보면 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라는 부분이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면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일 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시를 옮겨 적으면서 시인의 마음과 시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태은 양. 문자의 배열을 다르게 필사하면서 시의 내용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여기서에 나타나는 어떤 감성, 정서들을 UCC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구성안 같은 거를 써봤었거든요. UCC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장면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시를 영상으로 생각해 보게 되고, 시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시의 주제를 다른 전개로 고민, 그 내용을 UCC 구성안으로 작성함으로써 시를 영상화시켜 기억했다. 꽃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나? 네. 꽃? 결혼? 그리고요. 축복? 실현?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꽃은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한계와 이별이 있기 때문에 슬픔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별, 낙화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반대로 아까 결혼 혹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랑, 존재, 이런 질문들에도 꽃이 함께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들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시어 같은 게 있어요. 그 시어를 가운데에 놓고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마인드맵의 형식을 빌려서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시들을 정리하는 거죠. 또한 시에 자주 나오는 시어를 중심으로 그 시어가 가진 함축적인 이미지들을 작성, 마인드맵을 만들어 펼쳐나갔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파생된 이미지와 관련된 시는 연결지어 정리했다. 흐름과 연결성에 집중한 태은 양의 국어공부법 3가지. 첫째, 필사를 통해 시의 흐름을 이해한다. 이때 문자 배열을 달리해 필사를 하면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시의 주제를 파악한 후 다른 전개로 구상해본다.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영상화시켜 UCC 구성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어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만든다. 시어에서 파생된 함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고 파생된 이미지와 관련된 시까지도 연결지어 정리한다. 이미지 중심의 노트 필기법은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된 내용들을 시각화시킴으로써 집중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정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과 작품들을 연결시켜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확산적인 사고 능력도 키워줌으로써 실질적인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요? 스스로에게 철저했던 학교 생활과 달리 집은 휴식 공간으로 이용했던 태은이 양. 초등학교 6학년인 동생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할 때에도 휴식하듯이 했다. 이쪽에서 한 과목을 공부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끝내야 될 만큼의 공부가 끝나면 다른 과목은 다른 방향에서 하고, 네. 제 거 공부를 해야 할 장소는 학교라고 생각했고, 집에서는 일단 지치지 않게 방향을 잃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집에서도 어떻게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걸 목표로 삼진 않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지면 자기도 하고, 하다가 TV가 보고 싶어지면 잠깐 TV 보거나, 배고프면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태은 양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 성장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를 장시간 하면 척추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일단 궁극적으로 학생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집에서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환경에서 하면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책 같은 것도 좀 혼자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한 3-4시간 정도 읽기 시작하고, 공부 방식이나 어떤 방식을 태연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태은 양에게 공부법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았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미니 특강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공부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고2 학생들부터 수능을 앞두고 막연히 두려운 고3 수험생들까지 선배의 특강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없을 줄 알고 대본에도 없군요 라고 써왔어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게 어려운 친구들이 많은데, 일별 계획표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가 했던 계획들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전공독서 세미나, 팀플 이런 게 앞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3학년 되면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별 계획표를 해놓고 이 달에는 이걸 끝내놓겠다를 해두면 자기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끝내놓는데 한층 수월할 거예요. 공부를 너무 치열하게 해야겠다, 공부에 쫓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부에 굉장히 충실하되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챙겨가면서 쉬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사실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해서 친구하고 약속을 접어놓고 책상 앞에 앉는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생각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놀아가면서 지치지 않게 1년을 보내야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미니 특강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문학 어려운 친구 있으면 제가 멘토 멘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친구분들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니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와줘서 고맙고, 우선 너희들이 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함축한 거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거를 저렇게 해석해야 하지?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처음 보는 시도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좀 시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워. 시를 공부를 할 때 문제를 어떻게 풀면 잘 밀착 맞을 수 멘토링을 있을지 위해 한 명을 선정해야 하는 그래서 태은 양의 내가 고민이 어떻게 깊다. 풀어가야 할지 그것 자체도 매우 어려웠었고 제가 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을 했던 게 제가 시가 어려웠기 때문인 만큼 다른 부분에는 좀 자신이 있지만 시에는 좀 약한 친구가 내 멘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중 과연 태은 양의 멘티가 된 친구는 누굴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자여고를 재학 중인 2학년 장리반 김민정입니다. 오늘의 멘티는 복자여고 2학년 김민정 양. 시험을 볼 때마다 국어 성적의 편차가 큰 것이 고민이라는데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카페 와서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떨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아직 공부하는 방법 몰라서 문제풀이식으로 거의 하는 편이에요. 확실한 방법을 찾아 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싶다는 민정 양. 시 지문이 지루하고 볼 때마다 어색하다는 멘티에게 태은 양이 제시한 공부법은 바로 마인드맵 공부법이다. 싶으면 그러면 네가 그냥 미리 키워드를 정리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미리 마인드맵으로 그려놓고 그걸 나중에 천천히 채워나가는 거야. 지금부터 현대인에 대해 시작을 해볼 건데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가운데다 현대인을 써볼래? 그리고 네가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써보는 거야. 이렇게 펼쳐나갔던 것처럼. 바쁘고 무관심? 맞아, 무관심. 주변에 무관심할 수 있지. 그리고 이들이 무관심한 게 정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단절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이 무관심에다가 단절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렇지. 뭐 이웃 간의 무관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관련된 시들을 찾아가 보는 거야. 마인드맵을 만들 때 기본은 시어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이미지들을 유추하고 작성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어에서 파생된 이미지를 파악한 후 그 이미지가 표현된 시를 찾아 함께 정리한다. 현대인하고 약간 그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소시민?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해준 게 있어. 소시민이 의외로 정리할 게 또 많아서 그 다음에 소시민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었거든. 소시민인 자신을 반성하는 시 아니면 소시민인 타인을 비판하는 시 아니면 소시민에 대한 안타까운 면민을 드러내는 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어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럴 땐 그 시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마인드맵을 구성한다. 이렇듯 하나의 시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반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정리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멘티 민정 역시 정리하는 방법이 헷갈리는 모양이다. 약한 곳을 억압하는 권력이자 힘이 될 수 있는 언니 그 시 안에서 한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는 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연결해서? 네가 얘기한 시 같은 게 대표적인 게 공모도화거든. 각각의 행에 나오는 물이 서로 다 다른 뜻을 담고 있거든. 생명, 순환, 부활, 뭐 재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 물을 동시에 죽음, 이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거든. 죽음을 강을 건넌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 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장애물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물이 이런 두 가지의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공모도화가는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공모도화가를 정리도 되고 따로 빼놔서 정리도 되고 정리하는 방식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제약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야 사실. 오히려 그런 거에서 네가 특이점을 느낀다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더 많은 다양한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거지. 하나의 시에 같은 시어가 서로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품고 있을 경우 연결해서 정리하거나 각각 정리해두면 도움이 된다. 똑같이 춘향전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 어떤 춘향전은 춘향이의 사랑, 춘향과 목룡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어떤 춘향전은 이와는 반대로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 이를테면 춘향이가 가지고 있는 이상에 대한 갈망,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는 현실과 그런 좌절? 그런 식으로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같이 정리해두면 도움이 되겠지. 이처럼 똑같은 소재를 다루는 시지만 서로 다른 주제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 함께 정리해서 비교하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시키는 것이 마인드맵 공부법의 특장점이다. 다음으로 내가 인상 깊었던 표현법은 불가능의 역설적 수사라는 거거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내 말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지. 내 말, 내 결심, 아니면 내 정서 같은 것들을 강조할 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피력해버리는 거야.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읍소서. 육지가 바다가 되어버릴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럴 때까지 사랑을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여기선 또 약간 전래동화에서 봤을 법한 그런 얘기가 나와. 병풍에 그리는 새가 날개를 치면서 아침에 날 세웠다가 꽃기가 울면 그때 오려나? 내 님이 표현하고 300리, 뭐 1000리 심리적인 거리를 물리적인 거리로 표현한다든지 구체적인 표현법을 정리하다가 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시를 보다가 특징적이고 인상 깊은 표현 방법들이 있다면 그걸 중심으로 시를 분류해 정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쓰는 과정에서도 아직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예상했던 데까지 뻗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고를 생각해 나가는 건 가능한 한 많이 도전해보고 계속 연결시켜보려고 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 좀 새롭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평소에는 그냥 시 같은 거 그냥 문제만 풀어보고 풀이 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시들끼리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좀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며칠 후 학교 근처에 위치한 카페에서 민정양을 만날 수 있었는데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공부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공부 배운 건 잘 돼요?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좀 질문할 것도 있고 그래서 SOS 했어요. 멘티의 요청에 기꺼이 응해준 태은 양. 언니. 공부하고 있었네? 잘 돼?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나랑 같이 한번 봐보자. 네. 어제 해보니까
언니가 했던 것처럼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채워주셨잖아요. 근데 완성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접했던 시가 많지 않기도 하고 나로서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완성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마인드맵을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이걸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맵을 오늘 시작을 해놓고 나머지의 빈 페이지들은 네가 시간을 두고 채워나가는 거야.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 마인드맵이랑 관련이 있으면 그걸 조금씩 채워놓고 또 시를 읽다가 새로운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생긴다 하면 새로운 마인드맵도 한번 시작해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야. 시에서 함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석하는 거랑 이 시에 있는 그 답지랑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지에서 해석하고 있는 게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유를 찾고 답지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가려는 게 중요해. 하나의 시어가 있어서 네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리고 답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리고 네 친구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네 혼자 봐도 이 시어에 대해 정말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시어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들은 보통 문제에서 혹은 보기에서 지문들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할지에 대한 힌트를 줘. 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왜 이 방향이 더 맞는 것 같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주어질 거야. 그거에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가 평소에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대답들을 생각해보면 돼.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시 공부. 태은 양은 멘티가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하나 다 주의 깊게 듣고 재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좋았어요. 더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앞으로 차차 연락하면서 도움을 계속 주면 되니까요. 시의 큰 흐름을 보고자 했던 태은 양. 이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도움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제학이 사회에 어떤 커다란 이슈가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커다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하는데 그리고 빈곤한 여러 국가들이 빈곤을 보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